그 옛날 녹두 장군의 전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의 혁명가인 전봉주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봉주는 백제 개국공신 환성군 천안 전시 시조 전섭의 후손이며 서당이나 한약방 등을 운영한 것을 보면 조선 말기에 흔했던 몰락한 중인 또는 양반 집안으로 보인다. 전봉준의 부친은 1827년생으로 창여, 형호, 승록 등의 이름과 함께 족보명은 기창으로 나오고 모친은 1821년생으로 언양 김씨라고 되어 있다.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은 고부 마을에서 향교의 장의를 했다고 한다. 촐로들에 따르면 전창혁은 장의가 아니라 공리의 일을 보는 사람이었다고도 하였다. 전봉준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다른 아이들처럼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그의 키는 152cm에 불과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녹두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별명인 녹두장군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젊었을 때의 가정생활은 상당히 공공했으며 전봉준 공초에 보면 땅은 논밭을 다 합쳐 세마지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빈농층이 소유했던 평균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한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면적이다. 공초에 따르면 태인에서 살다가 30살 즈음 고부 마을로 들어와 소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약방을 차려 한의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풍수지리를 보거나 사람들의 기lum사에 나를 잡아주기도 했으며 편지를 대필해주기도 했다. 30대 때 동학에 들어가 접주가 되었고 1890년대 초반에는 운영궁에 있으면서 2년 남짓 흥선대원군의 식객으로 있었던 적도 있다. 이에 연이 닿아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밀사를 보내어 전봉준과 밀통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고부 봉기 직전 전봉준의 가장 두드러지는 행보는 1893년의 김제 금구집회 참여이다. 금구집회는 척예양창의를 외친 보훈집회와 유사하게 척양척예를 구호로 내세웠으나 최시영의 교주신원운동의 연장선인 보훈집회와는 맥을 달리했다. 애당초 보훈이 아닌 금구에 별도로 집결했다는 뜻은 남접 세력들이 조정과 타협적이었던 최시영의 북적과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손아중 대접주와 서장업 접주 등을 중심으로 한 금구집회 세력은 보훈집회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궁엽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전봉준도 접주로서 금구집회에 참석했다가 보훈집회가 해산하자 같이 해산하였다. 전봉준의 고부 봉기는 단순히 합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터져나온 봉기가 아닌 동학도들의 조직화와 정치 세력화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무렵 유명한 탐관오리였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극심했다.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한 후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거두오라는 요구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마을 대표로 나서 항의하다가 화가 치민 조병갑한테 곤장을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후에도 조병갑의 횡포는 계속되어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는 비용을 백성들에게 전가했는데 만석고라는 이름의 저수지를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건설하고 사용료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하여 착취하며 지방 토호들에게도 돈을 빼앗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결국 분노한 전봉준은 이때부터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는데 1894년 농민 1,000여 명을 이끌어 밀란을 일으켰으며 만석고를 헐어버리고 관할을 습격해 빼앗긴 곡식을 되찾아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조병갑 등의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새로이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한 후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사태를 추스르기 위하여 파견된 이용태 또한 극심한 횡포를 부렸다. 전해왔던 새로운 군수 박원명은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어 별 도움은 안 되었어도 농민들을 달래주기라도 했지만 이용태는 전혀 아니었으며 농민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전봉준은 1894년 3월 각 지역의 동학접주에게 글을 보내고 손아중, 김계남 등과 함께 동학교도와 농민 1만여 명을 모아서 동학농민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 안핵사 이용태를 도주하게 만들었다. 이때 동학교도 중심의 북접은 폭력에 반대하여 동학농민군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승승장구하여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세력이 확대되었고 깜짝 놀란 조선 조정과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잠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파병을 요청한 청나라군과 텐진 조약을 핑계로 다시 파병한 일본군이 이미 조선 땅에 들어온 뒤였고 이들이 청일전쟁을 벌이면서 잠시 동안 이어진 평화는 깨지고 만다. 청일전쟁 도중 일본이 군대를 보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위협하면서 가보개혁을 시행하자 전봉준은 척예근황을 외치며 동학농민군을 모았다. 북접도 이에 합류하면서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였으나 공주 우금치에서 기관총을 비롯한 근대 무기와 월등한 조직력을 갖춘 조선 관군과 일본군에게 대패했고 몇 번 더 패전을 당한 끝에 순창으로 퇴각하였다. 전봉준은 군대를 모아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순창군 피로리에서 만난 예부와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어 도성으로 압송되었고 재판 후 동학농민운동을 지도했던 같은 지도작업의 동지인 손아중, 최경선, 성도환,
김덕명과 함께 1895년 3월 29일 사형을 선고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30일 새벽 2시 안양 무학재 아래에서 도수형으로 생을 마쳤다. 교과서 등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전봉준의 사진은 1895년 2월 27일 일본 영사관에서 취조를 받고 조선의 법무화문으로 이감될 때에 찍힌 사진이다. 사진에서 가마에 타고 있는데 이유가 체포될 때 다리를 몽둥이에 세게 맞아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쳤기 때문이다. 후대에서는 사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투머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민중의 영웅 녹두장 군전봉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